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믿기지 않는 잔혹한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어야만 해. 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문을 열었던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도 있지만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기막힌 사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가슴 먹먹하고도 분노 치미는 그날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지석 씨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3년차 부부였습니다. 지석 씨는 퇴근길에 늘 수진 씨가 좋아하는 꽃이나 간식을 사들고 오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홀시어머니 또한 수진 씨를 내 딸이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고부 갈등은커녕 친정 엄마보다 더 애틋한 시어머니 덕에 수진 씨는 자신이 참 복 많은 여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독한 가난 때문에 눈물로 입양 보내야 했던 딸 지영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아기 때 사진 한 장을 숨겨두고 명절이나 제사 때면 몰래 꺼내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지석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지영이 찾아서 우리랑 같이 살게 해줄게. 엄마 한 좀 풀어드려야지. 그 따뜻한 말에 수진 씨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석 씨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민하다, 출장이다 핑계는 늘어갔고, 무엇보다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그 짙고 저렴한 향수 냄새.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석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남편의 휴대폰에 뜬 알림 한 줄이 수진 씨의 세상을 박살냈습니다. 오빠, 오늘 그 호텔 302호에서 기다릴게. 빨리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억누르며 수진 씨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진 씨는 지인을 통해 간신히 호수를 알아냈고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문 열어.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간 방 안. 침대 위에는 엉겨붙어 있던 두 남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뒤집힌 수진 씨는 그대로 달려가 여자의 머리채를 휘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수진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내가? 그 여자의 얼굴은 시어머니가 매일 밤 눈물로 적시던 그 낡은 사진 속 아기의 눈매와 코, 입술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자의 목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딸 증표라며 늘 말씀하시던 독특한 모양의 금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석아, 너 미쳤니? 이 여자, 내 친동생 지영이 아니야? 어떻게 내 동생이랑 이럴 수가 있어? 너 사람이니? 짐승이니? 수진 씨의 절규에도 지석 씨는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옷을 추스르며 내뱉었습니다. 동생? 누가 내 동생이라는 거야? 시어머니, 30년 전 그날.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새벽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아이는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였고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는
쌀독마저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도 넘게 말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나오지 않았고 아이의 입술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입양기관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안아들었다가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의 목에 작은 금색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너 찾으러 올 때 증표로 보자.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린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명절 상을 차릴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늘 한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장소에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지영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밥을 굶지 않았고 남들 눈에는 운 좋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입양된 집은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고 가족 앨범에도 지영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늘 연습한 웃음이었습니다. 넌 데려온 애잖아. 화를 낼 때마다 그 말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밥을 남기면 혼났고 말대꾸를 하면 맞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벌은 나빠진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참았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2살이 되던 해 지영은 처음으로 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편의점 앞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울지도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입양은 조용히 파양됐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지영은 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영의 인생에는 사람보다 시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성격이 세다. 눈빛이 이상하다. 감정이 없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지영은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버려지는 법만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지영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검색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입양. 그리고 알게 됩니다. 자신을 버린 건 세상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영의 인생에는 희망 대신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나는 절대 울지 않겠다. 그리고 30년 후 지영은 그 집안의 문을 다른 얼굴로 다시 열게 됩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호텔방에서 마주한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지영아, 내 새끼 지영이 맞구나. 이 목걸이 내가 채워준 거 맞지? 하지만 지석 씨는 그런 어머니를 벌레 보듯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수진 씨와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아직도 눈치가 없으시네. 내가 정말 당신 아들인 줄 알았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석 씨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가 딸을 잃고 정신이 나갔을 때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모른 채 그저 우리 아들이라 믿고 키웠던 것이고, 지석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속였는지 다 알고 자랐던 겁니다. 지석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울어도 소리를 낮췄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남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훈육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지석은 혼자 트랙을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날 지석은 1등도 2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집안일로 시끄럽게 굴지 마라. 엄마 속 긁지 마라. 내가 참아. 지석은 그때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자기 감정을 지워야 한다는 것. 어머니는 지석의 생일을 자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할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라도 철들어야지. 그날 이후 지석은 착한 아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지석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는 대신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건 오직 하나였으니까요. 지영을 만났을 때도 지석은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아니었고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지 않음이 모든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지석 씨는 우연히 진짜 딸 지영을 찾게 되었지만 그녀를 어머니에게 데려다주는 대신 복수의 파트너로 포섭했습니다. 지영 역시 입양된 곳에서 파양과 학대를 겪으며 세상을 증오하던 차였고 지석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그 노인네의 재산 다 털어먹고 같이 떠나자. 엄마, 아니 아줌마. 지석 오빠랑 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빠가 그러던데 아줌마가 나 버린 벌 받는 거라고. 지영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빠와 여동생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과 탐욕으로 뭉친 불륜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지석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미안할 것 같아? 나도 피해자야. 친자식도 아닌 나를 키우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딸만 그리워하는 노인네 밑에서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 지영이랑 나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것뿐이야. 이제 재산만 정리되면 우린 외국으로 떠날 거야. 이미 지석 씨는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수진 씨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와의 결혼도 그저 평범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 씨를 너무 우습게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대화를 녹음했고 지석 씨가 인감도장을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미 법적으로 재산보호 조치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였죠. 호텔에서 지석 씨가 스스로 내뱉은 재산을 빼돌렸다. 명의를 도용했다는 자백은 수진 씨의 주머니 속에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석 씨와 지영은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지석 씨는 지영에게 내가 연기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지영은 지석 씨의 얼굴을 핥히며 추잡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사랑도 돈도 아닌 서로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쓰러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낸 사람은 친자식이라 믿었던 지석도 배 아파 낳은 지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이라 생각했던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지석 씨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피는 안 섞였어도 이제 진짜 가족해요. 수진 씨의 말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핏줄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는 건 마음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마저 저버린 그 두 사람,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그들에게 남은 인생은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사,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며느리 수진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속 시원하고 강렬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